안녕하세요. 잃지 않는 투자 멘토 과학문 금일라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좋은 주식을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주가 하락기가 오더라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더 많이 투자를 해야지 결국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투자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셨을 텐데요.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얼마나 잘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금을 잘 보유하기 위해서 예적금에 가입을 하시거나 파킹 통장을 이용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예적금에 가입을 하는 거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돈이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킹 통장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부수 조건, 예를 들어서 급여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크카드 실적을 채운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지만이 좋은 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파킹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 현금을 잘 보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만기가 없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묶이질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부수 조건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도 제한 없이 3.7%의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파킹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IRP 계좌는 30%의 안전자산을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이 30%의 안전자산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고요.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까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가 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ETF는 올해 6월 초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자산 규모가 1조를 돌파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 달 만에 자산이 7천억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ETF 중에서 거래대금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이고요. 단기 투자 자금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ETF들의 거래 대금이 가장 큰 편인데요. 이렇게 안전하게 현금을 보관하는 용도의 ETF가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큰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상장한 지 3개월도 안 되었는데 말이죠. 그만큼 최근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요인이 있다는 건데요. 한 줄로 요약하면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현금을 보유하고 싶은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 주식시장이 꽤 불안한 상황이죠. 경기 침체를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미국 지역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이슈가 발생했고요. 또 높은 수준의 물가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늘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대했던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불안함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는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고평가되었다, 거품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인지 이런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보통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지체되면서 오히려 채권 투자에 큰 손실을 입고 계신 분들이 많은 상황이죠. 여기에 미국 정부의 채권 발행량이 계속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가 예전만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수 있고요. 실제로 손실폭이 크다는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현금을 보유하고 싶은 대상으로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를 선택한 것인데요. 이 ETF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CD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금융에서 CD는 우리나라 말로 양도성 예금 증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성은 누군가에게 양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여기에 예금 증서가 붙었으니까 양도할 수 있는 예금 증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 통장을 만들면 통장 주인 이름이 통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장은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금 해지를 하려면 은행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양도성 예금 증서는 무기명이거든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ETF는 만기가 3개월 남은 양도성 예금 증서에 하루치 금리를 반영하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하루도 빠짐없이 우상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CD금리 하루치 이자를 매일 반영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면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상장한 6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 42번의 거래 동안에 하루도 주가가 하락한 적이 없었고요. 그렇다면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일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만기가 3개월 남은 CD금리는 3.69%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가 대략 3.7%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현재 저축은행에서 가장 좋은 예금 금리가 4.5%이거든요. 그런데 이 4.5%의 이자는 1년 만기를 꽉 채웠을 때의 이야기이고요. 12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면 약정 이율의 55% 정도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든 매도를 해도 되는데 금리 3.7%면 꽤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ETF로 현금을 보유하면 부수거래도 없고 만기를 채울 필요도 없이 높은 금리를 적용받으면서 현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자가 쌓이는 개념이라서 이자 수익률이 복리로 계산이 되고요. 더군다나 주식계좌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바로 매도해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간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CD금리를 기반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다른 ETF에는 타이거 CD금리 ETF가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ETF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은 코덱스 ETF가 약 2조 원으로 압도적으로 크고요. 총 보수는 0.02%로 코덱스 ETF가 이런 단기자금 관련 ETF에서는 최저 수준의 보수입니다. 그리고 전체 비용을 감안한 실부담 비용률도 0.0209%로 총 보수와 거의 차이가 없죠. 하지만 한 주당 가격이 코덱스가 1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보유 현금이 1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만 매수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있다는 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점이 훨씬 큰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100만 원대인데 호가는 5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수익률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안전하게 현금을 보유하면서 하루 이자를 받으려는 목적의 투자자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코덱스 CD금리 ETF의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반 주식계좌에서 파킹 통장을 대신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IRP 계좌에서 30%의 안전자산 비율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 ETF에 투자를 하시면서 안전자산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부분에서 안전자산의 의미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서 안전자산 비율을 맞출 수가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안전하게 원금을 지키고 복리이자를 받으면서 현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이 안전하게 현금을 보유하길 원하는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